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12주차 2교시 챗GPT API 활용을 강의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정복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챗GPT의 API 키를 발급하고 챗GPT API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챗GPT API 키를 발급받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챗GPT API를 이용한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에 아마 챗GPT의 기능과 챗GPT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다들 살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챗GPT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앱 또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의 첫 번째 주제는 챗GPT의 API 키를 발급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API 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에 대해서는 아마 1교시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API인지 모두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PI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또는 응답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API 서버로 우리가 정보를 보내고 그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API의 어떤 기능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 또는 서버들도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 사용자나 그 API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막 뽑아간다면 그 서버 비용이나 여러 가지 사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PI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인정된 사용자만 그 API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서버에 또는 이 API 서버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를 발급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챗GPT의 API뿐만 아니라 모든 API를 제공하는 우리 네이버의 맵이나 구글 맵, 다음 맵, 그리고 지난 교시에 배웠던 각종 API API를 제공하는 그런 서버들은 모든 이런 키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발급받고 그 키로서 서버의 인정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키의 값이 좀 달라진다든가 또는 내가 키 값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 API는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즉 API 키가 잘못되거나 내가 그것을 삭제해서 잃어버렸을 때는 새로 발급받으면 돼요. 다만 새로 발급받은 API 키는 당연히 우리가 그 소스 코드에 새로 발급받은 키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수고는 있겠지만 API 키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저것을 사용하지 못하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챗GPT의 API 키 발급받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챗GPT는 오픈AI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챗GPT의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AI라는 회사의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API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platform.openai.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platform.openai.com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회원 가입하고 나의 어떤 개인정보 또는 카드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키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한 번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서 얘기했듯이 platform.openai.com으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다른 많은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하고 동일하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고요. 자, 회원 가입하고 나면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챗GPT를 사용하는 법, DALL-E를 사용하는 법, API 이런 메뉴가 있는데, 자, DALL-E는 아마 들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요것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자, 챗GPT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메뉴인 API. 자, 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 요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앞서 교시에서도 배웠겠지만 이 토큰당 우리가 돈을 유료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카드를 미리 등록한 회원에게만 이렇게 API 키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자, 오른쪽 위에 우리 보통 오른쪽 위에 보통 세팅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개인 계정이나 설정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저는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캡처를 보시면 이렇게 퍼스널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클릭하면 밑으로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View API Key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View API Key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자,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자, 이 왼쪽 메뉴 중에서 오버뷰를 클릭하면 빌링 오버뷰라는 메인 또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페이먼트 메소드를 클릭하게 되면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드 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 사이트 자체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챗GPT의 API를 사용해보고 싶고 또 유료로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마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그런 카드를 등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제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는 이미 카드를 등록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페이먼트 메소드에서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그 다음에 API 키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이제 왼쪽 메뉴 중에 제일 아래쪽에 API 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 메뉴를 클릭하고 나면 API 키즈라는 내용이 나오고 뭐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저도 이미 API 키를 한번 등록해 놓고 화면을 캡처했기 때문에 아마 이미 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메뉴를 보면 자, 박스 안에 메뉴를 보면 크리에이티브 U 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면 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 키는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 교수님 지금 화면을 보면 이미 기존에 등록된 키가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 키는 내가 발급한 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분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키를 발급받았다는 리스트를 보여줄 뿐이고 전체 키의 값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초로 키를 발급할 때 나오는 키의 값 전체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메모장이나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저장해 두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요렇게 리스트는 나타나는데 내가 그것을 키값을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자, 키값을 전체를 볼 수가 없으면 내가 그 키값을 복사해서 내가 만든 소스 코드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 되면 제대로 된 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API 서버와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키 새로 발급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예,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 기존에 내가 유출되거나 까먹은 키는 삭제하시고 새로 키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최초로 키를 한번 발급받았을 때는 그 키 값을 따로 저장해야 되고 자, 이 키 값은 외부에 노출하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사실 뭐 노출해도 관계는 없어요. 누가 내가 만든 API 키를 가지고 본인이 만든 소스 코드를 통해서 API 서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노출 금지냐? 자, 앞서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API 키를 사용할 때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마다 데이터가 필요하죠. 물론 챗GPT에서는 그것을 토큰이라고 표현하는데 토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만든 API 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자, 그 사람이 사용한 만큼 내가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돈을 지불하게 되니까 예산을 지불하게 되니까 그래서 키값은 웬만하면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노출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노출된 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 나쁜 의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의 비밀번호 또는 나의 키를 가지고 나쁜 쪽으로 사용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API 키는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도 공유하면 안 됩니다. 본인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친구가 야, 나도 한번 연습해보게 키 좀 줘. 그러면
네가 직접 가입해서 키를 발급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챗GPT의 API는 유료기 때문에 내가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platform.openai.com으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정보 설정에서 우리가 빌링 오버뷰에서 카드 정보 등록하고 그 다음에 API 키를 발급받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키를 발급받아야 그 다음에 API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API 키를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API 키를 제공하는 유료로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어떤 예산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뭐 어떤 금액을 제한을 걸어놓는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챗GPT의 API 사용할 때도 내가 유료로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금액 예산에 제한을 걸어두면 혹시나 키가 누출되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특정한 선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겠죠. 자, 그런 용도로 유료 사용 제한 걸기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약 한 $120, 110불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조금 설정을 달리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연습용 프로그램, 테스트용 아니면 시범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뭐 그런 용도로는 거의 뭐 큰 돈이 들지 않으니까 자, 요게 부분은 뭐 크게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예산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교시 두 번째,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키를 발급받았으면 챗GPT의 API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PI를 제공하는 많은 회사 또는 서버에서는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샘플을 제공합니다. 자, API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 서버에 내가 접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서버에 접속할지 그리고 서버에 접속했을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서버에서 대답할지 그러한 어떤 규격을 만들어 두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규격은 API 서버마다 다 달라요. 자, 네이버 맵을 내가 쓰기 위해서 API 접근하는 방식, 다음 맵을 접근하는 방식, 구글 맵을 접근하는 방식, 챗GPT의 API를 접근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그것을 API를 만든 회사 측에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챗GPT의 API 서버도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latform.openai.com으로 가시면 상단 메뉴에 API 레퍼런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을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챗GPT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코드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은 인공지능 즉 AI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작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인공지능 관련된 API 레퍼런스에서는 파이썬으로 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이제 컬이라고 있는데 자, CURL입니다. 자, 발음하기에는 뭐 CURL 아니면 뭐 컬 이렇게 뭐 여러 개로 발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컬이라고 발음하니까 혹시나 학생 여러분들이 CURL을 본다면 아 이거 컬이다 뭐 이렇게 발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한 기법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컬은 내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코드에서 내가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외부에 URL로 보내게 되면 그쪽으로 데이터가 전달되고 전달받은 서버 측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하는 대답을 다시 나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한 기법을 쓰는 게 컬이고 이 컬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백엔드 서버 쪽 프로그램 아니면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코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도 이렇게 제공하고, 자, 파이썬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물론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파이썬을 계속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임포트라는 것을 통해서 오픈 AI 측에서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또는 모듈을 내가 임포트 한다면 간단한 몇 줄의 코드를 가지고도 API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한 파이썬 코드도 모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코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curl, 그 다음에 파이썬, 그 다음에 이제 Node.js예요. 자, Node.js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알 겁니다. 그 자바스크립트를 좀 서버 측 언어로 이렇게 만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챗GPT API 레퍼런스에서는 curl, 파이썬, Node.js 요 세 가지의 코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화면 보시면, 또는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화면에서 나온 거는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알려준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켜고 직접 들어가서 화면가, 우리 수업하는 화면가,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머릿속에 더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API 레퍼런스 제공한 것은 아주 단편적인 코드들을 많이 제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화면은 조금 뭐 화면상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요것이 챗GPT를 이용하고 파이썬 코드로 내가 질문을 던지면 그 응답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예제 코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챗GPT 사이트가 있죠. openai.com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면 챗GPT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내가 만든 나의 파이썬 코드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API를 통해서 응답을 하는, 자, 그러한 파이썬 예제 코드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되는지 그것을 실습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실습 영상은 챗GPT의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API 키를 발급받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챗GPT의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나요? 네. 자, platform.openai.com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제가 구글 브라우저에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주소창에 platform.openai.com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도 구글 계정, 지메일 계정이 있으면 우리가 챗GPT를 접속해서 사용하듯이 이쪽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 위에 이렇게 개인 계정으로 보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View API 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View API 키, API 키즈로 들어가면 저는 이미 예전에 발급받은 요 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수정을 하려고 해도 키 값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키를 발급받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예. 받은 키를 바로 따로 저장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눌러버리면 이렇게 나중에 그 키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렇게 키를 발급받을 때 하는데, 자, 우선은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카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왼쪽 메뉴 중에 빌링으로 들어가 보세요. 빌링 들어가고 페이먼트 메소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 카드를 등록하는 그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달러가 해외 결제이기 때문에 달러가 결제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우리가 키를 새로 생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드까지 등록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API 키를 이렇게 발급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새로운 API 키를 한번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New Secret Key 해서 요 메뉴를 하면 이렇게 키를, 자, 이름을 그냥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시크릿 키 클릭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키가 발급됐습니다. 자, 요것은 따로 저장해 둬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요거 잃어버리면 새로 또 발급해야 됩니다. 뭐 물론 새로 발급하면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발급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요 키 값을 저장해서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어떤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돼요. 자, 요 키는 우리가 실습 영상으로 쓰고 제가 삭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영상에 나와 있는 이 키를 여러분들의 API 키로 사용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키를 따로 저장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done 확인을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테스트라는 새로운 키가 발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API 키를 발급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 실습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API 키를 발급받았으면 이제는 API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PI를 사용할 준비는 됐는데 어떻게 API를 사용해야 될까? 그걸 모르죠. 그래서 API를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에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에 따라 어떻게 이 API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샘플 코드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챗GPT의 API도 마찬가지로 API 레퍼런스를 제공하는데 그 메뉴는 platform.openai.com으로 사이트에서 상단에 API 레퍼런스를 클릭하면 그게 레퍼런스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으로 테스트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파이썬의 패키지 프로그램인 pip install openai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썬의 모듈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뭐 Node.js로 사용한다. 그러면 npm을 이용해서 오픈AI 관련된 패키지 또는 모듈을 다운받는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키 값이 필요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엔드포인트에 헤드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파이썬 또는 Node.js의 각각의 코드에 샘플 예제 보고 거기에 필요한 각각 키 값들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키 값을 넣는 API 키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별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샘플 예제들 또 나와요. 자, 그럼 보면 여기는 뭐 리스트, 모델의 리스트를 뽑아내는 그런 샘플 코드. 자, 이런 것들은 자, 오른쪽에 보면 코드를 나타내는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curl 또는 파이썬 또는 Node.js 이렇게 구분해서 그 샘플 코드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채팅도 마찬가지요. 내가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또 내가 curl을 이용하면 각종 다른 서버 측 언어나 이런 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내가 파이썬에서 직접 사용하고 싶다. 자, 그럼 파이썬 코드에서 이러한 코드들을 우리가 거의 카피해 가지고 그냥 자기 파이썬 코드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요 코드를 보면 우선은, environment, 환경 설정에 저장되어 있는 오픈 API 키를 받아와서 이 임포트한 오픈AI의 API 키로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AI의 모듈의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 크리에이트 메소드의 각종 파라미터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받은 결과들, completion이라는 그 결과에 우리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을 뽑아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응답으로 나타난다.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받은 응답을 가지고 추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뿌려주면 그게 곧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챗GPT를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API 사용법, 요 기본적인 방법이고, 자,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맞추어서 이제 응용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의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API 키를 발급받는 법, 그리고 API 사용에 대한 그런 예를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챗GPT API를 통해서 채팅을 하는 그런 간단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이는 코드 보이시나요? 자, 일단은 파이썬에서 오픈AI라는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자, 오픈AI는 우리가 오픈AI 챗GPT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해 놓은 그런 패키지입니다. 자, 요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pip install openai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짤 때는 이 openai를 임포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openai 모듈에 API 키라는 변수에 자, 요렇게 이전에 발급받았던 API 키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챗GPT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는 아주 기본적으로 무조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화면을 보니까, 함수가 2개 정도 들어가 있네요. 자, 스타트 챗과 제너레이터 리스폰스라는 2개의 함수입니다. 자, 일단 스타트 챗을 보니까 뭔가 채팅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요 함수의 내용을 보니까 일단 대화를 시작합니다. 종료하려면 종료를 입력하세요라는 게 프린트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인풋 함수가 있네요. 자, 인풋은 파이썬의 내장 함수로서 사용자의 입력 값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 요 뒤에 입력을 하게 되겠네요. 자, 입력한 값은 유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유저 인풋으로 들어오고 이 유저 인풋은 우리가 텍스트로 저장이 되죠. 자, 인풋으로 들어온 모든 값은 내가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 구문이 있네요. 자, while 구문의 뒷부분의 조건을 보니까 내가 입력한, 즉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 인풋이라는 이 값의 low는 우리가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영어를 쓸 때는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자, 영어가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low 이런 것을 또 미리 함수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죠. 자, 내가 입력한 값이 종료라는 글자가 아니라면 아닌 게 참이 되는 거죠. 아니라면 이 뒷부분이 유저로 while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 while이 그만두려면, 즉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유저 인풋, 즉 인풋 값에 사용자의 입력 값에 종료라는 것을 한글을 입력하면 while 이 부분이 거짓이 되어서 우리가 while 구문이 모두 종료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입력한 유저 인풋 값이 generate response라는 어떤 함수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거고, 처리된 결과가 response로 들어갑니다. 자, 이 response는 결국은 아무리 봐도 이건 챗봇의 대답이 되겠네요. 자, 이 response는 챗GPT의 대답으로서 프린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나왔던 사용자의 입력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자, 이거는 함수가 최초로 시작할 때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고 그 다음에 while 구문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는 그런 코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generate response라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openAI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openAI API를 사용하는 게 되겠고요. 자, completion은 우리가 챗봇 대화할 때 쓰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create는 어떤 특정 클래스의 메서드가 되는 거죠. 자, create 메서드에는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엔진이 있습니다. 자, 엔진은 텍스트 다빈치 003. 이것은 챗봇에 좀 특화된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챗GPT에 들어가는 대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입력값들은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표현해요. 자, 이 프롬프트는 결국은 사용자가 한 입력값, 우리가 위에서 인풋을 통해서 내가 타이핑한 것이 유저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 유저 인풋이 우리가 generate response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픈AI의 API, 대화를 생성하는 그 값으로 프롬프트 값으로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것은 맥스 토큰은 대답의 길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50 토큰 정도 더 이상 길지 않게 대답이 사실은 챗GPT가 엄청나게 길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답 길이가 좀 짧네요. 자, 그렇게 된 오픈AI 결과값을 API 서버에서 받은 결과값을 리스판스로 저장합니다. 자, 저장된 리스판스는 우리가 API 사용법에서 보면 기억나겠지만 응답이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와요. 자, 그 제이슨 형태 중에 choices라는 곳에 첫 번째 리스트, 즉 choices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이 바로 대답하는 그 메시지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니까 0번 리스트 인덱스가 되겠죠. 자, 그 텍스트 값을 앞뒤 양쪽으로 빈 공간을 제거한 값을 우리가 리턴해라.
리턴 하면 어떻게 돼요? generate response라는 함수에서 리턴된 값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이 함수에서 처리된 결과가 리스판스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앞서 봤듯이 리스판스가 챗GPT의 대답으로 프린트가 되어 나오는 과정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파이썬은 항상 인터프리트 언어로서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쭉 하나씩 읽어오고 실행된 결과가 읽어온 메모리 안에서 각각의 함수들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스타트 챗이 이 만들어진 함수 선언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동작이 안 되겠죠. 자, 이것이 코드에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하니까 바로 일단은 쭉 내려와서 스타트 챗이 실행되면서 스타트 챗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프린트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 됐죠. 자, 사용자 제가 입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챗GPT가 안녕하세요가 제너레이터 리스판스로 들어가서 그 결과가 받아온 것을 리턴해서 요 리스판스로 들어가고 리스판스가 챗GPT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챗GPT도 반갑습니다라고 했네요. 자, 반갑습니다.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대답. 내 이름 홍길동입니다 하고 챗GPT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자,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이름은 안내입니다. 왜 자꾸 얘가 거짓말을 하지? 왜 이름을 자꾸 바꾸시나요? 내가 생각에는 내 이름이 나를 더 잘하고 더 이상 안 나왔죠. 뭔가 말이 있었는데 끊겼습니다. 자, 끊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맥스 토큰 글자 길이를 50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챗GPT는 이전에 했던 대화들을 모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질문을 할 때마다 얘는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했던 질문과 대답을 그대로 기억하려면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우리가 유저 인풋에 넣을 때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챗GPT는 그동안 서로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한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답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코드를 짜려면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걸 계속 리스트로 저장하고 저장된 리스트를 통째로 유저 인풋으로 집어넣는 그런 추가적인 코드가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물론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함수 2개의 함수와 오픈AI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키 발급, API 키를 발급받은 그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챗GPT 챗봇과 대화를 하는 그런 코드를 파이썬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예제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챗봇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챗GPT 기능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챗GPT 간단한 프로그램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영상 다 보셨나요? 아마 제가 실습 영상을 작성할 때 코드를 치는 것이 빠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 실습 수업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직접 따라서 타이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습 영상을 보시고 직접 한번 따라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게 다 우리 학생들은 다 진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2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3교시에도 마찬가지로 챗GPT API를 활용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